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부터 봅니다. 아테나과 12번 문제 단순 암기식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하여튼 범인이 장부등의 작성 보존물을 불성실했을 때 몇 프로 가산세? 10%. 이걸 갖다가 많이 틀렸었는데 약간 13번 문제 봅니다. 13번 문제는 많이들 맞으셨는데 지방세법상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도세고 구세고요. 이번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세 납세무자는 임차인이 다른데 우리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등록세에서 설정 등기 권자니까 임차권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그러니까 임차인이다. 맞습니다. 하여튼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게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원래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이게 최저한세 규정이죠. 최저한세. 4번은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한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건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 근저당권 같으면 채권 최고액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5번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료 그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가세표준은 재평가 전의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에서 1억 2천이 됐다거나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다거나 이렇게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변경된 가액이지 변경 전의 가액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항상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과세표준 잊지 마시고 5번 정답입니다. 재평가 후에 가액입니다. 변경된 가액. 14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에 회의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사원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법인의 자본금 출자금의 납입 증자 출자 전환에 따른 등록은 제외한다. 즉 과세하고요. 2번 등록면허세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에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뭐예요? 신고의제.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신고의제 꼭 확인하시고요. 신고기한 내 신고할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요. 3번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또 써드리네요. 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요.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예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부모님 장례 치르고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다만 그냥 지목이 비어진 토지는 비과세인데 단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죠. 공지를 필요한 업종 사업용 토지니까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하고 이건 별도 합산 과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목이 비어진 토지도 다시 한번 비교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4번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봐.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나중에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지를 납세를 한다. 그래요? 아니고 하나의 처음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니라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지를 납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한 갑이라는 사람이
한 50억 원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한 50억 빌리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 담보로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AB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 150억이잖아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이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 C 부동산에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등록일세 내라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처음 요겁니다. 각각의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땡, 나중에 땡입니다. 하나의 처음 요거만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바꾸면 여기를 바꾸니까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상속을 원유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를 납부해야 한다. 여러분 등록면에 쓰는 좌우지간 기간 없어요.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이나 등기나 같은 말이에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중에 포함해서요. 15번 봅니다. 15번 보니까요. 자, 1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 관련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나열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자, 과세표준은 뭡니까? 유역지가액, 승역자는 유역지가액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익을 이르른다 1천분의 2, 0.2%입니다.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되죠? 네. 채권 금액이 1천분의,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1천분의 2.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상, 3, 8. 무조건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외웠던 거에 무조건 뒤에 거라고 그랬습니다. 상, 3, 8 맞고. 과세표준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가점례들은 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점례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점을 해요? 부동산 가액. 자, 그래서 부동산의 1천분의 8. 지상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소가점례들이니까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예? 자,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뭘 과세표준하려고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리는 애들이에요. 소가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 틀렸고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에 되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 된다 세율이 1천분의 2. 그래서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고. 4번 정답입니다. 5번 전세권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이고요.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건당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로 하고 2회차 때 여러분 또 문제 나올 건데 등록세에서 자 말로 할게요. 건수가 과세표준인 것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그리고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표준해?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담보물 추가 등기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 동역 2주차 때 이제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해설해 드릴게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 말로 합니다. 저당, 돈 빌려주고 주로 못 받을까 봐 하는 것들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가등기. 자, 다시요. 채권 금액 과세표준하는 것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이런 애들은 뭘 과세표준한다? 채권 금액. 자, 이래서 나중에 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재산세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작년에도 여기 지문에 여기 있었던 건데 문제 있었던 건데 실전에서도 나왔었는데. 자, 재산세 대상인 건축물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2번입니다. 자연보호법에 따른 고온재는 환경주간에면 비과세하지만 자연보호법에 따른 고온재는 보존주간에면 분류과세한다. 뒤바꿔져 있죠? 네, 우리 자연보호법에 따른 고온재는 환경주간에면 법 나오고 지구 구역내면이니까 뭐하고 분리과세하고 환경이 동그라미. 자연보호법에 따른 고온재는 보존주간이며 보존의 동그라미요. 이건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의미하니까 뭐하고 비과세하고. 자, 그래서 환경하고 보존의 동그라미 하셔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의미하로서 고온재는 환경주간이면 분리과세하고
공원자는 보존지구 내면 뭐하고? 비과세하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뒤바뀌어 있고. 3번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자, 일구 건물 나오면 재산세 겸용주택 항상 뭘 기억하고요? 50%.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입니다.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이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이고 1구 건물 나오면 뭘 기억하고? 50%예요. 4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생활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면 틀려요. 다가구 주택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가의 과세용평을 위해서 이렇게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국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고가주택 계산할 때 하나의 주택 양도를 봅니다. 다가구 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5번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주택분과 달리 해당 연도 부가 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기 언제입니까?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면 틀려요. 1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정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에서 토지 나왔다. 재산세에서 토지 나왔다. 그러면 토지 세율 구조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 우리 토지 세율 구조 물어보면 재산세에서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였어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즉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분리대상 토지 고르라는 얘기네. 1번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장 부속도 이로써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공장 위치면적을 봅니다. 공장 위치면적 따지는데 공업지역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네,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 지으라는 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상 토지니까 뭐예요?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0.2%, 분비, 분리대상 토지 비례세율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부속토지 시가 순액의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뭐가 되고? 종합이니까 세율 구조는 뭐예요? 종루 누진세율입니다. 3번 군직이 소유하는 경작에 사용하는 일반 법인 소유농지. 자,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종합입니다. 종합이니까 종루지.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분리과세예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종중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 종농, 매사농만 분리과세하고 일반 법인 소유농지는 종합합산입니다. 종루죠. 그래서 3번 누진세요. 4번 또 나왔네요. 이거 건축법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를 봐서 뭐가 된다? 종루입니다. 종루. 누진세율이고. 5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상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용 구분할 때 무조건 종합입니다. 종합이니까 뭐예요? 종루 누진세율입니다. 1번 정답이었고 17번 자 이렇게 보시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아직 그러니까 17번 같은 것은 딱 절반만 맞추셨는데 절반의 분들은 아직까지는 요게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게 아직 의미가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겁니다. 이제 실전에서는 이런 것도 다 틀리면 안 되고요. 18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28번 문제는 100% 다 맞아야 되는데 63%밖에 정답이 안 된단 말이지. 아이고 자, 이 전국의 수험생 강의 들은 수험생은 다 맞힌다니까 올해. 근데 혼자 전국의 수험생 우리 중복 인원 빼면은 27만 얼마인데 거기서 한 10만 명 맞추는 데서 저 못 맞히는 사람 10몇만 명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많이 100% 맞추셨어야 되는데 정답률이
18번이 63%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아, 큰일 났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을 봐서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재산,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이건 부동산 임대업에서 그렇고 나머지는 다 공동소유재산은 공동소유자 각자인데, 하여튼 재산세에서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각자가 지분권자, 갑과 을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 틀렸습니다. 2번 신탁법에서 수탁점으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올해 누가 납세무자라고 그러고요? 위탁자.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 소유한 것을 본다. 맞잖아요. 바꾸면 올해 뭐로 바꿔서 나와요? 수탁자 아니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이다? 위탁자입니다. 위탁자고. 다음에 또 문제 이런 거 나올 건데 잘 보세요. 다음에는 이런 것도 나올 건데, 신탁재산의 경우에 수탁자의 물적 납세무,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재산은 다 위탁자고, 또 이런 거요. 위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자기 신탁재산으로서, 그러니까 위탁자의 재산으로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을 못 내.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고, 우리 신설 규정. 재산세 납세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면서 같이 신설된 규정도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2번 이거 옳고요. 정답입니다. 3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되지 아니했을 때는 공동 상속인이 납세무자이다. 여러분, 상속등기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기 때문에 상속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아니에요. 상속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아니고, 상속등기 안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 상속이 개시된 재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엔드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망 신고에서 돌아가신 분, 사망한 분의 재산이라는 걸 알게 되고, 누구한테 재산세 부과할 것이냐, 그냥 형식적으로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라고 했어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녀들 상속 지분 1이고 배우자 여기서 5화를 가산해서 1.5고 그럴 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 다음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자녀들만 있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상속 개시, 그래서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나오면 틀려요. 상속인 아니에요. 근데 상속 등기 안 됐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럼 누구고?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요. 근데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럴 때는 누구라고요? 상속 등기가 되면 누구고? 상속인이고. 상속 등기 되면 상속인이고. 하여튼 상속 등기 안 됐을 때 상속인 아닙니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이요. 재산세 대상 재산을 법인과 연부로 매매계약체계라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매도계약자. 이거 예규 내용인데 매도계약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체계라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권리변동이 실적으로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인데, 그잖아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체계라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구냐면 매수계약자예요. 공부상으로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때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라고 한다. 즉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가 납세문제가 됩니다. 사용권 무상으로 받은 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비교해야 될 게 무슨 이건 예규 내용인데 무슨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문제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법인과 개인 간에 무슨 뭐 법인 간에 얘들 사인들 간에 지들끼리 뭐 연부매매 체결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일일이 뭐 그 따져 연부금 어느 정도 지급했는지 뭐 또 아니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법인한테 부과합니다. 그래서 매도계약자인 누구? 법인이 납세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매수계약자지만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도계약자입니다. 법인.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시공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입니다. 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는데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19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9번 많이 틀리셨는데요. 1번 보니까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을 현재 법인장부상의 금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뭘 기준으로 지자체장이 과표를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과세기준을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를 곱해야죠. 토지건축물 주택은 그럴 때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그래서 법인 장부상 금액 이게 틀렸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2번 과세기준을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항공기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7천만 원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요. 과세표준 결정 시에 그냥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됩니다. 그래서 얼마? 1억 원. 1억이어야 되고 3번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정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한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공정시장가의 비율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별장이든 고급주택 일반주택이든 공정시장가의 비율 똑같아요. 주택은 몇 프로? 60%예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곱한 금액.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납세문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4번과 5번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건데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시공간을 구역 내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A 주택과 B 주택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택별로 각각. 그래서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조금 틀려요.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땐 주택별로. 다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세율을 정하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응용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주택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물세입니다. 재산세는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소유자를 합산하지 않고.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른든 2인생 공동으로 소유하든 합산하는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을 정하고요. 예? 여러분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그래서 여기 4번 하여튼 합산한 주택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틀렸어요. 주택별로 해당 세를 정하고. 5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를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과세표준액에 세를 정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에. 구분한 아니라고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에 주택세를 정합니다. 자, 구분하여 틀렸고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3번 정답이고 20번도 많이 틀리셨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재산세 과세표준에 초과투진세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재산세에서 초과투진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한합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 재산세 세율 구조 토지 금방 했잖아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토지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건축물은 어떻게 배웠어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로만 돼 있고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다음 회차에 또 보기로 하고 3번 또 보세요.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별장 이외 주택은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최저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자 일반적으로 주택이요. 일반적인 주택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이게 0.1%입니다. 0104,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근데 단 여러분들 우리 참고적으로 1세대 1주택인데 올해요. 1세대 1주택인데 시가 표준액이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이 6억에서 얼마 전에 9억으로 바뀌었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요거 세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기다 써도 될까요? 네? 자, 요거 005에서 0.05%, 005에서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6천만 원 이하일 때 세율이 자 제일 낮습니다. 6천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0.05%라고요. 이건 1세대 주택이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세율. 그러면 주택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보세요. 선박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입니다. 0.3% 비례세율이고 다만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고요.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고. 자, 그래서 얘네들 비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초과 누진세율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토지하고 뭐예요? 주택입니다. 토지하고 주택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자 맞고요. 2번 봅니다. 지자체장은 세율 적용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나 정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작년에도 이거 나왔었죠. 바꿔서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 5년간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3번 고불확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사실상 몇 프로예요? 4%예요.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4% 초과세율이다. 고급주택 4%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주택 일반주택과 똑같습니다.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써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 번 써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다시 봅니다.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거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고급 선박 다음 회차에서 5%,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자, 고급 오락장은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몇 프로? 4%.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예, 4%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리죠?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세율이 굉장히 낮죠? 토지 중에서는 제일 낮는데 007%예요. 토지 중에서는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으로서 금방 적어드렸던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 요거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최고 낮습니다. 이게 0.05에서 0.35%까지 이렇게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요거 무조건 외우고 계시면 요걸 알고 계시면 우리가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이거만 알고 계시면 재산세 세율과 관련해서 응용해서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사람들. 이거를 그것도 없네. 뭐 고급 선박 5%, 별장, 고불확장, 골프장 4%. 고급 선박은 취득세만 중과세, 재산세 초과 누진세율이고. 자, 그다음에 농지 목장이면 007%. 그다음에 토지 중에서 제일 낮고. 그다음에 제일 낮은 게
1세 1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과세 표준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제일 낮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 시설, 휴게 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 관광 안내소, 연구 시설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이런 거 제외합니다. 포함 틀렸어요? 제외고. 세법은 항상 포함 제외 꼭 확인하고, 숫자 나오면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항상 확인하고,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같이 보면 고수. 자, 포함 제외 포함 제외를 안 보고 지나가면 하수. 자, 포함 제외 항상 확인합니다. 요거 뭐예요? 제외고. 비과세하지만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율적인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할 사설도로는 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이것도 비과세됩니다. 일반인의 자율적인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포함 틀렸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21번 문제를 보시면요. 21번 문제를 보시면 21번 문제도 많이 틀렸네요. 자, 21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에 보니까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 징수된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 징수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됩니다. 2번 고유산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 거죠.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 애들 소액징수면제 적용될 때 고유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죠.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3번 과세기준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7억 원인 경우 세부 담상하는 100분의 130이다 그런데 맞잖아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세부 담상한 선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50%. 재산세 세부 담상한 선, 세부 담상한. 자, 재산세에서 세부 담상한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주택은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재산세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 그래서 주택부는 재산세 세부 담상이 6억 초과했을 때도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130%죠.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맞고 4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 소지다. 그래요? 아닙니다. 토지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 지방세는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죠. 토지 소재지. 5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징수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정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아까 표현만 달라지 또 지금 아까 나왔었잖아요. 표현만 달라진 거지. 자, 그래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제는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맞습니다. 요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분할 납부 요건. 2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 5일.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신청받고요. 3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300만 원이다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얼마예요? 400만 원이지. 재산세 분할 납부는 여러분 재산세 분할 납부는 이런 거는 또 88% 득점하셨죠. 다 마셨네. 자, 재산세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예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150만 원. 250 납기 내에 내놓고 나머지 금액 150.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그러니까 8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400입니다. 절반까지. 맞고요. 3번 정답. 4번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6월 1년제 시가로 한다 그랬는데 자,
물납하가는 부동산은 평가는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언제? 6월 1일 과세균년제 시가로 합니다. 5번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분석종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납세무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0일, 5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요. 10일, 5일, 10일, 5일. 3번 정답 23번 봅니다. 1세대 주택자인 고자 갑은 과세균년제 공시가액의 10억 원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고자 갑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요번에 지금 얼마 전에 8월 30일 날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8월 30일 날 통과돼가지고 이게 이제 정부 이송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되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월 만약에 우리 시험 보는 날 이제 시행 중인 법령이 됐기 때문에 개정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고자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입니까?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비고자일 때 주택 소재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죠. 종부세에서 작년에 나왔지만 비고자일 때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을 때는 그 부동산 소재지,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비고자,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근데 고자일 때는 주소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세 표준은 3억 6천만 원이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한번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쉬웠었는데 여러분들이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답을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문제를. 자,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인데 12억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2억이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단독소 1세대 1주택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 또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우리가 부부 공동 소유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하죠. 그럴 때 공시가판금액에서 요거 얼마 공제합니까? 종전까지는 3억을 공제했었는데 기초공제, 이 추가공제 3억이었는데 이제 이게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5억으로. 이번에 8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이제 정부 이송되고 공포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시험범인데 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또 공제해? 6억. 일반적으로 주택부는 6억 공제하잖아요. 그래서 6억 공제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얼마를 공제한다고 이제? 11억.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이제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나 또는 부부 공동소유인데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1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95% 곱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12억에서 11억 빼니까 1억이고 1억에 95%니까 얼마? 9,500만 원. 9,500만 원. 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9,500만 원. 자, 그래서 꼭 잊지 맙니다. 이제 요거 개정된 거. 그러니까 세법은 끝까지 강의를 드려야 한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거 개정 내용 그래서 요거 강의를 또 마지막 강의 이런 거 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 이거 개정됐다고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11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 9,500만 원이 되고 이제 세율은 4단계 초과인수를 정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율은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가 주택분은 달라지는데 주택분 종부세 올해 개정된 내용의 핵심 중에서 올해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는 건데 주택분은 토지는 똑같아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근데 주택분은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법인이 납세무자 할 때와 개인 납세무자 할 때 구별하죠. 주택분 세율입니다. 개인 소유일 때 종부세 세율은요. 보시면 2주택 이하다.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는 어떻게 배웠어요? 빵63. 과표가 몇 단계? 6단계. 6단계 초과준세율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6단계 초과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이런 애들은 세율이 어떻게 정됩니까? 1, 2, 6. 1.2에서 6%까지 1, 2, 6, 6단계 초과수율입니다. 6단계 초과수율이고. 자, 6단계 초과수율이요. 6단계 초과수율. 근데요. 법인이 주택을 소유했다. 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때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다. 그럴 때는 주택분요 3%. 조정상 지역 아닌 2주택이야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6%. 자, 요거 차등 비례세율이 정도입니다. 6%하고 3% 차등 비례세율이 정도예요. 법인 소유일 때는 비례세율이고요. 주택은 개인 소유일 때 이렇게 세율이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써보시고, 거기 세부담상한이 나오는데요. 세부담상한 100분의 130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부담상한이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150%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이 보세요. 세부담상한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 공시가격 관계없이요. 자, 그리고 요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요거 여기 또 하필이면 여기다 써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또 재산세하고 비교해서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자, 봅니다.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을 보면 주택분의 경우에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주택분의 경우 개인 소유일 때, 개인이 납세자일 때 주택분 소유일 때는 세부담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면 먼저 2주택 이하다.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2주택 이하는 몇 프로입니까? 부자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몇 프로예요? 150%예요. 전년도 총색 상당액,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색 상당액에 150% 못 넘게 합니다. 근데 3주택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자, 그러면 2주택이다. 2주택.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이다. 그럼 이거 몇 프로? 300%예요. 300%. 자, 이걸 주의해야 돼요. 법인이 주택분 납세무자일 때, 법인은 세부담상한선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주택분은 없어요. 근데 토지는 똑같아요. 토지는 보세요. 토지는 주택분은 그런데 토지는 종부세에서 토지는 별도든 종합이든 부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몇 프로? 150%.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150%입니다. 그래서 요 세부담상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 주택 재산세는 서민들과 관계에 있어서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법인은 세부담상한 적용이 없고 1000%, 500% 다 늘어날 수 있어요. 개인일 때 2주택이야 부자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몇 프로의 종부세는 부자들이니까 토지든 주택이든 몇 프로? 150%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3주택 이상일 때,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300% 주의하시고, 법인은 세부담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고 재산세 토지 건축물 부자들 15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여기 세부담상은 몇 프로여야 돼? 100분의 150이어야 됩니다. 100분의 150.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 좀 볼게요. 과세기일 연재 가배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부였으면 연령별 부기한별 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중복공제 용되는데 몇 프로? 80% 고민했어. 이건 상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80% 고민했어요. 자, 중복공제 용됩니다. 5번 맞습니다. 24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2021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자, 면세점 어떤 게 적용됩니까? 면세점은 어떤 게 적용돼요, 여러분들? 면세점. 자, 면세점은 보세요. 면세점은 취득세 면세점 적용됩니까? 네,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면세점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면세점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당연히 면세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거기 소액징수면제. 소액징수면제도
자, 산출세 일정 금액의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 소액징수면제.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까?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소액징수면제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애초에 수수료적 성격 요소라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없고요. 재산세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죠? 거기서 장당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이런 형태의 소액징수면제는 없어요. 다른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세부담 상한 보세요. 취득세 세부담 상한 적용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보유세에 있는 거니까. 등록면허세 있어요? 없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되죠? 종부세도 적용되잖아요. 금방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 세부담 상한. 자, 이렇게 해서 세부담 상한은 둘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물납, 분할납부인데 여러분 물납, 분할납부 보세요. 물납과 분할납부 먼저 물납이요. 취득세 물납 적용됩니까? 안 되고요. 등록면허세 물납 없습니다.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국세에서 상속세만요. 그러니까 종부세 물납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분할납부는 이쪽에다가 자, 분할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일단 취득세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여러분? 안 되고 등록면허세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재산세 분할납부 되고 종부세는 되고요. 분할납부 종부세는 물납이 안 되는 거지 분할납부는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분할납부하고 세부담 상한 그렇네요. 그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24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많이 틀리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액이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왜 틀렸어요?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이래서 틀렸는데 맞다 이러면서 생각나셔야 되는데 안 생각이 난단 말이죠. 진짜. 그래서 공정시장가표를 안 곱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표준 나오면 항상 공정시장가표 곱할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재산세하고 종부세는요.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납세무자별 공시가판 금액에서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타 마침표 이름 틀리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95% 곱했어야 됩니다. 95% 곱했어야 되고 안 곱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이를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재산세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거기 개인 소유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4번 번호 바로 앞에 그 2주택 돼 있잖아요. 4번 번호 바로 앞에 바로 뒤에 4번 번호 바로 뒤에 끼워 넣으세요. 개인 소유. 개인 소유란 말이 있었어야 돼요. 개인 소유 2주택이야. 개인 소유 2주택이야.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개인 소유 2주택이야 보유자에 대해서는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0 빵63 6단계 초과원수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아까 수율 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개인 소유일 때는 여기 봅니다. 2주택 이하는 뭐라고요? 빵63 6단계 초과원수율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1, 2, 6 6단계 초과원수율이고 그 다음에 법인 소유는 3% 6%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6%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2주택 이하 조정상 지역 아닌 지역 개인 소유니까 어떻게 한다? 빵63 맞습니다. 라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납기 무조건 주택금융 토지분들은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라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것으로 묶인 것 그랬는데 자, 어떤 게 틀렸습니까 여러분? 네, 가번 하나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비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외주 소지이다. 마돈나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비고자의 국외주 소지면 미국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비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고자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 없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공동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 소유한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그렇습니다. 각각 계산합니다. 비고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고자 거주자가 되고,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비고자 거주자가 되고요. 4번 상속에 따라 비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납세금을 진다. 세금 안 내고 돌아가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상속인이 납세금을 지고. 5번 국내 주소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소득세 납세지는 거소지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 자, 27번 문제부터인데 잠깐 또 쉬었다가요. 오늘 첫 주라 좀 해설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8번 문제부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27번부터요. 잠깐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 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